실제로 도너 에이지가 간을 수술하고 난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보니 50세 이상과 50세, 30세 이하로 나눴을 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간이 재생하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수술하고 난 일주일 뒤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간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오른쪽 간이 오른쪽 간을 절제하게 되면 재생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증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수술하면 기증자 자체의 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 일본의 교토대학의 데이터인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스피탈 스테이가 올드 에이지에 좀 더 높다. 하지만 컴플리케이션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히 용감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립암센터 아메리칸 저널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잡지, 굉장히 좋은 잡지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기증자의 나이가 76세의 기증자를 75세의 남편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오른쪽 간이었고, 당신의 렘넌트 리버 볼륨이 31%였는데, 여기에서는 이 잡지의 저널의 결론으로 미드럴 파텍빈이 기증자에게 남겨지고, 그리고 잔전간이 30%가 되면서 지방간이 없다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고령에서 트렌드가 어떠냐면, 60세 이상의 기증자 중에서 라이트롭을 구독하는 센터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 그리고 인도, 캐나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 생체간이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많이 하는 센터들, 24개의 센터들의 서베이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 라이트롭을 구독하는 경우는 20%가 되지를 않고, 대부분 다는 60세 기준 아래에서 오른쪽 간을 구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증자의 나이가 이식하고 난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를 보시면, 과거의 데이터, 2010년도 이전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는 이 에이지 연령대를 보다 좀 세분화해서 나눠보니, 최근에 일본의 데이터는 20세 이하의 기증자와 20세 이상의 기증자를 비교를 하면 20대의 기증자를 기증한 경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예후가 더 좋더라. 충분히 맥센스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경험도 일치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방간은 실제로 지방간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간을 절제를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정도를 지방간이 전혀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30% 이하인 간과 30% 이상의 지방간을 가진 걸 비교하면 1.53배 그리고 2.0배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수술 후 사망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1.79배와 2.79배로 30% 이상의 지방간이 있으면 수술하고 난 뒤에 메이저 파텍토미는 꽤 위험하다. 정상적으로 지방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간은 우리가 마이크로스테아토시스와 마크로스테아토시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삼성병원 데이터를 보시면 마이크로스테아토시스, 물론 이건 믹스이지만 30% 이상의 마이크로와 그리고 10% 이하의 마이크로 두 분을 비교했을 때에 두 분 간의 수술 후의 차이는 전혀 없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테아토시스는 결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 실제로도 마이크로스테아토시스는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말고 마크로는 어떻게 되는가? 마크로를 굉장히 많은 환자를 일반적으로 기증자의 안전과 또 수혜자의 수술 성공률 같이 감안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크로스테아토시스가 많은 간을 한 케이스가 다량으로 보고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홍콩대학교 데이터인데, 홍콩대학교는 간을 미드럴 파텍빈을 수혜자에게 가져가는, 그래서 기증자에게 세컨드 4번이 컨제션이 되는 그래프를 대부분의 메인 그래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환자분을 스테아토시스가 전혀 없는 분과 10% 이하 그리고 20%까지 20% 이하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눠봤을 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ALT, AST 그리고 빌리루빈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1일째 비교하면 다른 분에 비해서 지방간이 좀 더 있는 간은 마크로스테아토시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롱텀하게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별로 문제가 없다. 20%까지는 익스텐드 라이트로프 그라프트를 쓰더라도 하는 것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24개 센터를 비교해 봤을 때에 마크로스타투스는 30%까지를 마진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리미테이션이 없다라고 한 센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 데이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30% 이상 저희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이제 보시면 램트 볼륨이 35% 이상이 된다든지 기증자의 에이지가 20대에 해당하는 영 에이지에 해당한다면 그런 환자 중에서 마이크로, 마크로가 더 포함되어 있는 합쳐서 30에서 50%의 환자분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도너에 그리고 리시피언트의 수술 성적을 봤더니 도너에는 별 차이가 없었고 수혜자에서는 보시면 통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케이스 자체가 97대 51대로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의 방향성을 보면 나중에 데이터가 좀 더 누적이 되면 지방간이 많은 환자들은 예후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는 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개 이제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되게 웨이트 리덕션만 하면 마이크로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에러가 나가지고 빠졌는데 마이크로, 마크로 다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 몸무게를 5%만 줄이더라도 마크로가 다 공이 다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스테아토스가 많은 간들은 CT만 찍어보면 저희들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CT상에서 지방간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환자분들에게는 기증자에게는 다이어트와 엑서사이즈를 시켜서 웨이트 리덕션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잔존간에 대한 건데요. 잔존간은 저희들이 수술 전에 시행한 CT를 가지고 얼마큼 간이 남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간이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20에서 26%까지 남겨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증자는 환자가 아니고 실제로 잔존간이 30% 이하인 간을 수술했을 때 어떠냐의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는 이제 프로렌스 나이팅게일 하스피럴 터키의 생체 간이식을 굉장히 많이 한 센터입니다. 터키가 실제로 생체 간이식은 저희 나라보다도 몇 년 전부터는 더 많이 했고요. 숫자로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그 중에서도 이 병원이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고 이 병원